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의 음악을 좋아할 수가 있어? 그동안 날 속였던 거야? 친구는 여성에게 화를 내고 여성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은 일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리코입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요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는 발매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발매 첫날부터 93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석권했고 11일 만에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뮤직비디오가 2주 만에 3억 뷰를 돌파했고 특히 빌보드와 영국 차트에서도 2위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어서 정말 볼 때마다 그 기록에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좋아해서 놀라고 있어요. 여러 SNS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영상들은 놀라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팝스타들이 아파트 챌린지에 참여했고 심지어 NBA 농구 선수들도 경기 전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브루노 마스의 인터뷰였습니다. 로제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보컬과 음악성은 현존하는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뛰어나요. 아파트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중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빌보드지는 아파트를 2024년 최고의 팝송이라고 극찬했고 영국 NME는 로제가 K-팝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팝스타로 거듭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 로제는 한국 가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된 것이겠지. 친구의 말처럼 아파트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K-팝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저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메구미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우리는 한국 음악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봄에 교실에서 처음 메구미를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라시의 러브소 스위트를 흥얼거리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나도 그 노래 좋아하는데.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던 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메구미는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라시의 사진들로 가득한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특히 리더 오노 사토시의 사진이 대부분이었는데 메구미는 수줍게 웃으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아라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저 노래만 좋아했지만 메구미는 진정한 팬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생일부터 데뷔 일자까지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고 콘서트 DVD는 수백 번도 더 봤다고 했습니다. 2020년 초 팬데믹으로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였습니다. 메구미에게서 흥분된 목소리에 전화가 왔어요. 리코 들었어? 아라시가 브루노 마스랑 협업한대. 드디어 우리 아라시가 세계로 나가는 거야. 그때 메구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가득했고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브루노 마스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였으니까요. 메구미는 매일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아라시가 이제는
세계적인 그룹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아이돌이 드디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거야. BTS. 우리가 원조인걸. 메구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곧 K-팝의 매력에 빠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의 음악 취향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메구미와 영상통화를 하며 아라시의 새 앨범 소식을 기다리던 그 봄날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네요. 2020년 여름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Whenever You Call이 발매되었습니다. 메구미는 밤새 스트리밍을 하며 기다렸고 발매 직후 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코, 드디어 나왔어. 어서 음악을 들어봐. 하지만 몇 시간 후 메구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튠즈 차트 532. 그것도 하루 만에 차트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브루노 마스가 우리 아라시를 위해 만든 곡이 이럴 수가 없어. 메구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한 방송에서 아라시를 베트남의 신인 그룹이라고 소개했다는 뉴스였어요. 메구미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저는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는데 영어 가사와 세련된 퍼포먼스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게다가 BTS 멤버들은 일본 아이돌들과는 달리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면서도 라이브도 잘했고 춤도 엄청 잘 췄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브루노 마스가 자신의 SNS에 BTS의 커버 영상을 공유하며 극찬했다는 뉴스였어요. 아라시의 곡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그가 BTS에게는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저는 메구미에게 BTS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메구미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이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원조인데. 일본 아이돌이 원조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BTS의 다른 곡들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의 인터뷰를 보며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에 관심이 갈수록 메구미와 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음악 취향의 차이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예전처럼 함께 음악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각자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BTS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변화를 메구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라시의 실패로 상처받은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가 새로운 도전이었죠. 처음에는 BTS의 라이프 고즈 온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한 줄씩 받아 적으며 공부했습니다. BTS의 노래는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고 정말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음악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학습 채널을 구독하고 BTS의 예능 콘텐츠를 보며 실생활 한국어도 배워갔습니다. 처음 마음과는 달리 한국어와 한글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잘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메구미와는 여전히 같은 반이었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제가 한국어 단어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코, 정말 한국어까지 배우는 거야?
메구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응, 너도 알다시피 난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하잖아. 변명처럼 들리는 제 대답에 메구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일본 아이돌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 아이돌인지. 아라시는 20년 동안 최고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메구미, 난 단순히 좋아하는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것뿐이야. BTS의 음악은 정말 좋은 곡들이야. 한번 같이 들어볼래? 하지만 메구미는 고개를 저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음악 얘기를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한국문화원의 온라인 강좌를 들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BTS 덕분에 시작한 한국어 공부였지만 어느새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해 말에 한국어 능력 시험 중급을 봤는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장 먼저 메구미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우리는 이미 예전처럼 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친구를 잃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실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미소만 교환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메구미가 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제 책상 위에 놓인 BTS 포토카드를 보며 메구미의 아라시 다이어리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음악 취향 때문에 이렇게 멀어져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협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구미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4년 전 아라시의 실패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는 발매 11일 만에 전 세계 차트를 석권했고 빌보드와 영국 차트에서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메구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구미,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같이 카페에서 만나지 않을래? 대학 입학 이후로 한동안 못 만났던 카페에서 만난 메구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의 학교 생활을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처음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메구미에게 말을 했어요. 메구미, 나랑 한국 여행 가볼래? 내가 한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 통역도 해줄 수 있어. 너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 메구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나도 궁금했어. 너가 그렇게 빠져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저는 메구미의 말에 너무 기뻤고 우리는 짧은 일정으로 한국의 서울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미 한국어를 조금 공부해왔기 때문에 공항에서 교통카드를 사고 공항철도를 타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구미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메구미는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다면서 공항철도 안에서 감탄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BTS 덕분에 시작된 제 한국 사랑을 이제 메구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울컥한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갈아탄 지하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쪽 벽면이 전부 스크린도어였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 지하철 안의 디지털 안내판에서는 다음 역 정보와 환승 정보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왔습니다. 저와 메구미는 지하철의 굉장히 멋진 모습들에 놀랐습니다. 명동에 있는 우리 숙소는 깔끔한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면서 메구미가 우리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알아놓은 근처에 유명한 삼겹살집이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첫 저녁은 역시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에서 우리는 한국 고기구이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숯불에 구워지는 삼겹살의 지글지글하는 소리와 함께 상추와 쌈장을 곁들인 쌈의 맛은 정말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의 조화까지 완벽했어요. 특히 메구미는 구워진 김치와 삼겹살을 함께 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 있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여행 둘째 날에는 명동으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불고기를 먹다가 실수로 흰 원피스에 국물을 쏟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메구미를 보고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여성분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가방에 얼룩 제거제가 있어요. 그 여성분은 친절하게 얼룩을 지워주시면서 근처에 있는 옷가게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일본어로 된 메뉴판까지 보여주시며 다른 음식도 추천해 주신 거였습니다. 고마워요. 메구미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하자 그분은 환한 미소와 함께 일본어로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도쿄에서 1년 살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메구미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이 걱정했거든. 뉴스에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많이들 말해서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정말 너무 다르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놀라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한 고등학생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메구미는 자신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뉴스에서만 보던 것과 실제는 정말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할 줄 몰랐다면서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메구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였습니다. 메구미는 저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메구미는 한국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카페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는 연락처도 교환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류가 시작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호텔 근처 전통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먹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국물에 메구미는 처음에 조금 당황했지만 곧 그 맛에 매료되어 국물까지 다 비웠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께서 서비스로 주신 튀김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삼청동의 한 한정식 집에서 품위 있는 한식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녹그릇에 담긴 수십 가지의 반찬들, 고즈넉한 한옥의 분위기, 그리고 비빔밥의 화려한 색감까지 메구미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소식을 듣고 많이 화가 났었어.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이 실패했던 게 떠올라서 브루노 마스가 참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어. 저는 메구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같이 가자고 했던 거야. 메구미가 직접 보고 느꼈으면 해서였어. 저녁은 홍대에서 치맥을 즐겼습니다. 바삭한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치킨을 먹으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 한강공원의 여유로운 풍경, 그리고 곳곳에서 만나는 세련된 카페들까지 서울은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코엑스몰의 거대한 스타필드 도서관과 삼성, 딜라이트에서 본 최첨단 기술들은 메구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은 이태원의 퓨전 한식당에서 보냈습니다. 김치 리조또와 불고기 파스타 같은 새로운 시도의 요리들을 맛보며 메구미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음식도 문화도 너무 멋있어. 예전에 아라시 팬으로서 한 생각들이 부끄러워. 근처의 한 카페에서 로제의 아파트를 함께 들으며 디저트로 빙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녹는 부드러운 우유 빙수의 달콤함처럼 이제는 메구미도 그 음악이 가진 매력을 인정했고 우리는 함께 흥얼거리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가 좋아하는 BTS의 콘서트도 같이 가고 싶어. 메구미의 말에 정말 저는 울컥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우리의 우정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공항철도 역사에 있는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메구미는 한국의 편의점 음식조차 이렇게 맛있다며 감탄했습니다. 리코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 이제 나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볼까 해. 다음에 올 때는 혼자서도 메뉴판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며 함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 했고 메구미도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5일간의 여행은 끝이 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음식과 음악은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면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리코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한국 가수의 노래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BTS를 따라잡겠다면서 미국에 진출을 하겠다고 의욕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들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의 탓이 아닌 제대로 홍보를 안 해준 브루노 마스 탓이라고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리코 씨는 그 일로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지만 함께 한국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친구와의 우정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즐거운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